자, 여론조사를 오늘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는 먼저 제가 빗자락을 깔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전체 그래프에 보면 방향성이 우하향 올라가느냐 우하향 내려가느냐예요. 역사도 그렇게 진 거예요. 경향성이죠. 세 발짝 역사도 세 발짝 갔다가 두 발짝 후퇴하고 또 세 발짝 갔다가 두 발짝 후퇴하면 한 번씩 가는 경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도 보면 아 보수도 윤석열을 부끄러워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보수세요? 보수세요? 아니 뭐 진보도 부끄럽습니다. 예. 국민도 부끄럽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정당명은 순환해서 불러드립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민주당 43.5, 국민의힘 32.4, 조국혁신당 8.6. 이거 오차 범위 밖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죠. 물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광복절 기점으로 빠진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복절에 민족 반역자들이 서치는데 네. 저 32%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김두관 후보는 이제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뒤진지 이야기했지만 이런 여론조사 많아요. 민주당이 이기는 여론조사. 지금 저 그래프 쭉 보시면 윤석열 다리처럼 쩍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렇게 많이 벌어졌구나 하실 겁니다. 자 다음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 30.7 부정 66.4인데 밑에 중요한 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1.3% 전주 대비 하락했다는 거고요.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1.0 상승했는데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추세가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윤석열은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가고 있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요거는 전화 면접이 아니라 자동 응답이에요. 기계의 목소리로 물어봐요. 사람이 직접 묻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일부 퍼센트가 있어서 윤석열 긍정평가가 좀 30%대가 나오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담원이 물어보면 20% 중반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의 갭이 한 5%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참 올라갔던 게 추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윤석열이 7월 넷째 주 때는 36이었습니다. 긍정평가가. 그 사이에 한 달 만에 6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저 기간 안에 한동훈이 뽑힌 전당대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쭉쭉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을 때마다 그냥 싫어 꼴 보기 싫어 민생 때문에 싫어하던 게 광복절 같은 사태가 나면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호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20%대 초반 그리고 자동응답 20%대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잘못하고 있다가 66.4%인데 무려 57.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7%예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민주당이 탄핵 발의만 해놔도 지지율 안 빠지고 원래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푸나님께서 오늘 그 여론조사에 대한 추세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보신 추세 보면은 부정평가 빨간색 선을 보면 주식으로 보면 완전히 대세 상승인 거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세 하락으로 보이는 거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한테 리스크는 저러다가 어떤 결정적으로 언론들이 외면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터지면 저 지지율이 한꺼번에 1, 2주 사이에 20%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10%대가 그건 되는 탄핵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한 45%좀 유지하고 이 정도 시점이면 한 50%좀 유지하면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확 빠져도 30%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쪽 전문용어로 기저효과.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사실은 저거는 박근혜 탄핵 직전의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많게는 74%, 적게는 63% 정도의 부정평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빨간색. 대충 칠해놓은 거. 70대 이상만. 대한민국이 70대 이상의 나라입니까? 긍정 56.1, 부정 39.2.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연령대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 경북 잘한다 35.9, 못한다 60.1. 부울경 잘한다 36.4, 못한다 61.4. 에휴.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층들은 다 등을 돌렸고 70대 어르신들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그냥 경향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여론조사 응답을 잘해요. 부지런하셔. 심심하시니까. 야, 이런 건 지지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정치 성향은 이런 거예요. 대략 지금 이번 주에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응답한 숫자고 그다음 숫자가 보정한 숫자예요.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렇게 보정한 숫자예요. 대충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대선 주자죠. 대선 주자. 이재명 대 한동훈 호감도 이번 주 미디어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54.6, 한동훈 36.0. 대략 한 18포인트 정도 이재명 대표가 앞섭니다. 근데 미디어토마토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좋은 시에나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43.2, 한동훈 25.6인데 이 다자구도 일대죠. 다자구도 일대인데 이게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43.2%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다자구도일 때 다자구도란 말이에요. 한동훈하고 양자가 아니라 다자구도잖아요. 이게 43.2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여러분들 한 4년 전 이런 즈음의 여론조사 한번 보시면은 보통 대선주자 1위 후보가 20%대 중후반입니다. 여기는 확고하게 대세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다 합쳐서 대선주자 달 만한 사람들 다 물어봤어. 43.2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심리적 대통령이 된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25만 원 안 주냐고 막 요구하시거든요. 그 25만 원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그러니까 심리적 대통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의 2주 전 여론조사 볼게요. 지금 43.2였는데 그때는 39.0이네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네. 이렇게 될 거다. 나머지 이제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40% 넘었다가 헤드라인이 아니고 얘네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써요. 김경수가 조국 제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 소리 듣는 거예요, 언론이. 자, 근데 저건 좋은 CNI고 한길리에서 지척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 한번 보세요. 이재명 50.7, 한동훈 30.4.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50% 넘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물론 막상 대선 국면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이재명 찍겠다 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국민들이죠. 전반적인 국민이나 보수층에서도 야 내가 민주당은 안 찍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네. 요것들은 공직사회에 영향을 끼쳐요. 극악하게 민주당 불리한 일 못한다 이런 얘기죠. 대세론 그래서 중요하다. 양자 대결이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좋은 CNI 여론조사에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가 지금 하루 차이지만 미디어토마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30%대 초반. 아마 다음 주면 일반적으로 다 자동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정수행평가 응답 추이. 이제는 좁히지 못하는 추세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예. 그래프를 쭉 보시면 9월 달 초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작년 9월 달 시작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좁히는 듯 했지만 지금 쭉쭉 벌어져서 이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그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던 게 굉장히 벌어진 채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4월 달 초부터 여기 이제 계속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내년 4월 달에 윤석열은 분명히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보이시잖아요. 아까 보인 것처럼 3% 올라갔다가
2% 떨어지고 3% 올라갔다 2% 떨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추세가 111 떨어지면서 나중에 그런 거 약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우하향 그리고 곡선을 그리게 되죠. 윤석열이가 이슈 때마다 내놓는 그 이슈 파이팅 아젠다가 이번에는 통일 독트린이었어요. 우리는 통일 독퍼트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좋은 CNI가. 국민 관심도 없어요. 불가능할 것이다 73.5. 기대도 안 한다. 가능할 것이다 21.0이니까. 아니 흡수 통일하자 그러면서 대화하자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칼럼처럼 그 윤석열이는 그 술만 먹는다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면 윤석열을 탄핵해도 민주당한테 욕 안 할 만한 상황. 그렇죠. 이게 저게 뭐야? 예, 윤석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입벌구입니다. 그냥 네.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거 짧게 설명드릴게요. 세수 56조가 펑크 났는데 대통령실 순방비, 용산 이전비 예비비율로 끌어다 썼다. 그래서 지방 교부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교부금, 교부금 18조 6천억 원을 지금 못 내보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대통령실에서 술을 얼마나 먹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정권 놔둬야 될까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지방 교부금, 지방 교육보금을 이거를 18조를 주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이면 13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이선호님, 학문의 자유 논하는 이것들아, 니들 꽁무니에 그 좋아하는 일장기 달고 니네 나라로 가거라. 그러게.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은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